네, 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mem스의 마이크로 체크 포인트 데이터 싱글 레벨 스토어 for fearless persistent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싱글 레벨 스토어를 구현한 논문인데 이 논문의 저자가 이전에도 싱글 레벨 스토어를 구현했었는데 여기서 성능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 좀 더, 그러니까 이전 논문은 좀 더 여러 프로세스가 같이 좀 돌아가는 그런 OS 레벨의 그런 싱글 레벨 스토어였다면 이 논문은 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수행되는 그런 약간 다른 환경을 가진 그런 논문입니다. 먼저 싱글 레벨 스토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 IO의 경우에 보면은 내가 메모리에서 어떤 어, 주소의 데이터를 어떤 파일에 어떤 오프셋에 쓰겠다를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어디에 내릴지를 다 매번 정해주고 이거를 싱크를 해서 이게 퍼시스턴트하다는 되는 그런 사용 방법이 있는데 이제 싱글 레벨 스토어는 이거랑 다르게 내가 어떤 리전을 정의를 하면은 이제 그 리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막 다 붙일 수 있고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함수 한 번만 내리면은 어쨌든 이 리전이 다 퍼시스턴트하게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게 싱글 레벨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보기에는 이제 메모리만 있다고 보면 되고 내가 이거를 스토리지에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체크 포인트 함수만 추출해 주면은 이제 이건 이 싱글 레벨 스토어가 알아서 이걸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특성이 있는데 일단 파일 IO를 쓰게 되면은 아토미시티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나이브하게 봐서 아토미시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파일 IO에는 디스크 섹터 단위로 아토믹하다고 동사 주장하고요. 그리고 파일 IO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멀티플 파일 여러 파일에 이걸 쓰고 싶으면은 이게 아토믹하게 그냥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파일은 써줬는데 다른 파일까지 써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그중에 그 중간에 크래시가 났으면은 이제 한쪽 파일만 써지는 상황이 날 수 있고요. 또 스레드가 여러 개 멀티 스레드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쓰는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들은 뭐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W 라이터에도 로그를 쓰면은 뭐,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저 멀티스레드 쪽은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락을 적당히 잡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이 파일 IO가 제공하는 특성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아토미시티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싱글 레벨 스토어에서는 그냥 이런 납품시티 같은 거를 다 해주니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선 체크포인트 함수 한 번만 딱 내리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 단점이 있는데 이게 트랜잭션을 수행하기에는 그 레이턴시가 좀 높은 그런 특성을 가져요. 지금 보시면은 어, 그 논문들이 있고 이게 각각 다른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작성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체크 포인트를 내리는 주기가 있는데 결국 레이턴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가장 낮은 게 트리 SLS가 1ms 단위로 이게 트랜잭션의 레이턴시라고 보기에는 높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그 싱글 앱 스토어에서도 WA를 쓰면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별로 그 라이트 어헤드 로그를 쓰면은 그만큼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반대로 싱글 레벨 스토어의 장점이었던 그냥 체크 포인트만 내리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라이트 어헤드 로그를 쓰기 시작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거를 직접 써야 되거든요. 내가 이 오퍼레이션을 컨시스턴트하게 퍼시스턴트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내가 그걸 직접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싱글 레벨 스토어의 장점을 깎아내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거는 이 논문의 저자가 지난번에 쓴 논문인데 오로라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어, 그 프로세스들을 글루브를 묶어서 체크 포인트를 내릴 수 있게 만든 논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그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얘가 체크포인트 명령을 받으면은 어, 프로세스를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를 스토리지에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그 시스템 쉐도잉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시스템 쉐도잉은 어, 네,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VM 오브젝트 하이어라키를 이 어, 하이어라키 자체를 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간 카피 온 라이트가 일어나는 형태로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 섀도우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가 돌 수 있게 되는데 프로세스가 돌면서 이 올라가는 컴포넌트하게 이 메모리들을 플러시를 해요. 근데 프로세스가 돌다가 내가 플러시하고 있는 메모리에 라이트를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카피 온 라이트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체크 포인트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있고, 어, 어플리케이션이 라이트한 거는 이게 카피돼서 여기다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체크 포인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섀도우 오브젝트를 만들고 없애는 데에 오버헤드가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이걸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지 쪽에는 오브젝트 스토어라고 여기서 또 따로 파일 시스템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카피 온 라이트 파일 시스템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체크 포인팅에 좀 유리한, 그러니까 카피 온 라이트가 새로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걸 오버라이트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 라이트를 하다가 크래시가 나더라도 원래 게그 오버라이트 하는 게 아니고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스토리지 쪽에는 이런 걸 구현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커맨드 라인으로 내가 체크 포인트를 내릴 때 마지막까지 그 스토리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오로라라는 논문이었고요. 이게 네, 지난 논문이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체크포인트 할 때 프로세스를 한번 다 멈춰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그 시스템 쉐도잉 할 때 그 섀도우 오브젝트를 만들고 없애는데 오브젝트가 너무 크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특히 SLS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SS도 저기 메타데이터 에어리어와 네, 데이터 에어리어의 처리 방법이 달랐거든. 네. 시스템 메타데이터는 걔네들이 카피어나이트 쉐도잉 저 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지금 다른 점인지 지금 뭐가 다른 점이 명인데 이 부분이 오로라의 특징이고 이 부분이 트리 SLS 특징인데 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옵티마이즈 하는 게 인원분이다라는 게 포지션이 명확하게 지내가지고 네, 이 논문은 일단 그 카피온라이트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랫 레벨에서는 쓰는데 그 메모리 레벨에서는 그렇게 카피온라이트를 쓰긴 쓰는데 이 핫데이터인 경우에만 쓰고 보통은 접근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플러시하는 중에 다른 애가 라이트를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카피온라이트를 주로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모든 스레드가 한번 멈춰야 되는데 이걸 체크포인트 내리려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mem스냅은 이게 per 스레드 체크포인팅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스레드가 체크포인팅을 내릴 때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트랜잭션을 커밋할 때 다른 스레드들이 멈출 필요가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 논문의 문제점이었던 그 프로세스들이 멈추는 것, 그거는 퍼스웨드 체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어, 그, 네, 이 섀도우 오브젝트를 만들고 없애는데 오버헤드가 너무 많이 드는 거는 일단 카피 온 라이트를 좀 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적은 오버헤드로 더티 페이지를 트래킹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카피 온 라이트를 안 쓰고 어, 체크 포인트 내릴 수 있게 만든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전 논문과 차이점은 그런 것이 있고요. 핫데이터만 그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네, 파스는 하지 않고 핫데이터만 보고 홀드 그 가정이 지금 많은 대다수의 데이터는 잘 변경이 없고 네, 일부만 변경이. 그러면 트리 에셋에서 말하는 인크리멘탈 케이퍼빌리티 트리 기반으로 변경이 잘 되는 것만 인크리멘탈 체크포인팅 하겠다라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오로라는 어디 퍼블리시 됐니? 21년이야. 그거를 지금 이게 트리 SLS가 그냥 진보시켰구만.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비교를 하자면은 저 아래쪽에 있는데 일단 왼쪽에는 그 비교 대상들이 있고 저 서브셋은 이 체크포인트를 어떤 단위로 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F싱크는 파일 단위로 내려야 되고 저 M싱크부터 오로라까지는 연속된 그 주소를 내려야 되는데 mem스냅의 경우에는 불연속된 주소도 내릴 수 있고요. 이 아토미시티는 네 F싱크랑 M싱크는 그 섹터 단위로 잘릴 수가 있는데 저 아래 것들은 아토미시티가 보장이 되고 퍼스레드는 저 위에 것들은 그러니까 네스레드가 라이트 한 부분만 체크포인팅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이건 mem스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맨 오른쪽은 레이턴시가 얼마나 작은지입니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네, 퍼스레드 체크포인트와 네, 마이크로 체크포인트 네, 두 개가 키야. 네, 맞습니다. 퍼스레드 체크포인팅을 하기 위해서 네, 컨시스턴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 그다음 마이크로 세컨드 레벨로 내리는 저거 인크리멘탈 내용이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키로 너가 요약을 해. 저게 나머지는 그냥 플레인에 그냥 플레인하고 저두 개가 의문점이거든. 뭘 어떻게 해? 지금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퍼스레드는 그 페이지 단위의 트래킹을 해서 이 스레드가 어떤 페이지를 덜치 시켰는가를 기록을 해서 네,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같이 해야지. 스타트 월드로 같이 해야지 전체 스테이트가 되게 깔끔하게 컨시스턴트 해지거든. 근데 네, 여기서는 좀 그거를 어, 컨디션 릴렉스했어. 네, 그걸 좀 뭐라고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가 내가 더치시키는데 접근을 못하게 막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락을 잡아주던가 해가지고 내가 어, 스레드 A가 트랜잭션을 하다가 이 페이지에 라이트를 했으면은 스레드 B가 여기다가 이 페이지는 라이트 못하게 하는 걸 가정을 하고 해서 포스레드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 혹시? 제 뒤쪽에 더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T는 네 디펜던시 트래킹이 따로 별도로 있냐? 뭐야? 아니요 페이지 A, B가 두 개가 있는데 네 A가 먼저 업데이트됐어 스레드에 의해서 B가 나중에 업데이트됐거든. 근데 B가 먼저 내려가면은 시스템 스테이트가 이상하지. 얘가 먼저 업데이트됐는데 뒤에 업데이트된 스테이트가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 트랜지션이 커밋을 하면은 이제 내려가는 걸로 컴퓨터 할 때 내려가는 걸로 네네네 비교를 할 때 네 뭐가 TLS하고 SLS하고 비슷하다. 지금 익스터널 싱크론이 묶어놓은 거 같다 하는 거야. 난 계속 지금 이 둘의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네. 일단 진행을 할게요. 마이크로 저 체크포인트는 핵심은 이거는 왜 마이크로의 핵심이 이 부분을 주장하는 여기서 그 원래 기존의 오로라 같은 거는 그 프로세스 전체를 좀 스캔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더티한 걸 찾아야 됐는데 여기서는 더티한 것만 그 스레드 로컬로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플러시를 하거나 또는 플러시 후에 다시 복구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더 적은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 SLS하고 같은데? 보니까 어, 트리 SLS가 딱 얘기하는 게 저거잖아. 인크리멘탈 체크포인트 1 밀리세컨드
들어보니까 그러잖아. 음, 혹시 3DSS가 저기 스토리지 쪽도 바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스토리지 쪽도 약간 파일 시스템 비슷한 걸 만들어서 카피온 라이트 그 특성을 가져서 좀 랜덤 라이트도 시퀀셜하게 쓸 수 있게 좀 바꾼 것도 있거든요. 어, 시대에 나왔나? SS가 어디다? 참, 네, 일단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메모리가 있을 때 메모리에 그 memsnap 리전이라는 걸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저 memsnap 오픈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만들면은 일단 이 안에 속하는 페이지들의 전부 리드올리를 플래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스레드 A가 이 맨 왼쪽 페이지에 라이트를 하면은 일단 폴트가 발생을 해요. 리드 올리기 때문에 폴트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 그 스레드 로컬 리스트에 이걸 추가해 주고요, 페이지를. 그리고 리드 올리를 지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의 그 퍼스레드 페이지 리스트에 이 맨 왼쪽 페이지가 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맨 왼쪽 페이지는 리드 올리가 아니게 돼요. 네, 비슷하게 두 번째도 이게 계속 리스트가 더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셀드가 접근을 하면은 여기도 계속 폴트가 나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스레드 A에서 만약에 이 체크 포인트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램슨의 퍼시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여기서 스레드 A는 자기의 그 페이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페이지에 했는지 이걸 다 스캔하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티가 된 페이지만 이제 다이렉트 IO로 스토리지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는 여기서 카피온라이트 오브젝트 스토어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데 근데 사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돼 있고 대략 카피온라이트 파일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카피온라이트 라직스 트리를 인덱스로 하고 있고 여기서 페이지 A가 그러니까 스레드 A가 두 개의 페이지를 내리면은 여기서는 카피온 라이트이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하지 않고 그냥 랜덤 라이트더라도 스토리지는 시퀀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이게 되고요. 이게 플러시가 다 되면은 A가 덧치시켰던 것들은 다시 리드온리로 플래그를 해주고 이제 A의 그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그 카피온 라이트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 이렇게 어떤 뭐 메모리 위전이 여러 개의 데이터 블럭들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할 때 만약에 그 메모리 위전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스레드 A가 써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내려왔다 하면은 기존의 그 데이터 블럭이 오버라이트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여기서 어펜드 하는 식으로 새로 추가를 하고 이 업데이트는 카피온 라이트 트리의 특성에 따라서 이 새로 ip을 쓰고 그 위에 페어런츠들을 다 새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루트가 두 개가 되고 이제 어떤 루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 에포크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크래시가 나더라도 기존 것들을 오버라이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컨시스턴시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이 아까 교수님이 질문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몇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덜티하는 거는 특정 스레드,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가 같이 덜티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막아주는 거를 여기서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덜티된 페이지에도 라이트를 또 다른 스레드가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스레드는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이 제일
제가 보기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리미테이션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오버커밋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메모리보다 더 큰 데이터 사이즈를 넣는 거는 일단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는데,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단위로 플러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페이지에서 내가 스레드 A가 저 페이지의 일부만 고쳤어도 결국 이걸 플러시할 때는 4K씩 다 내려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네.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페이지를 여러 스레드가 덧치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줄 그런 락 같은 거를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리미테이션들이 존재하고요. 그 외의 특성으로는 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이 리전을 잡을 때 이 memsnap에서는 지금 페이지 테이블이 5레벨까지 가면은 대략 32 펙타바이트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멤스냅에서는 이걸 항상 하이엔드 쪽에 이걸 할당을 하게 해서 이게 재부팅을 하더라도 이걸 멤스냅을 딱 했을 때 같은 위치에 가상 로지컬 주소가 매칭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안에서 막 포인터 같은 걸 저장을 해도 이 리부트 했을 때 이 리전 자체가 고정된 주소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포인터가 있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잠깐 설명했던 그 어, 트리의 루트 같이 여러 번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러 스레드가 접근하고 컨텐션이 일어나는 그런 페이지들은 여기서 지금 카피온라이트 안 쓰고 다 어떤 스레드가 한번 락 잡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컨텐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오로라처럼 카피온라이트 방식을 사용해서 거기서 컨텐션 때문에 성능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명인데 뒤에는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이밸류에이션은 네, 이런 환경에서 했습니다. FreeBSD에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예, 실험 환경은 이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SSD를 64KB 블럭으로 스트라이프를 했어요. 그리고 네, 밑에 비교 해상 파일 API 쓸 때 어떻게 다른가? 오로라 이전 논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 그리고 이 memsnap을 SQLite나 락스DB 같은 데 적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도 있습니다. 먼저 파일 API랑 멤스냅을 비교한 건데 비교한 건 지금 파일 시스템 FFS랑 GFS를 사용했습니다. FFS는 저널을 통해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고 GFS는 카피온 라이트로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파일 시스템 오버헤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멤스냅 쪽이 성능이 좋아요. 이게 지금 시퀀셜 랜덤인데 멤스냅은 랜덤만 했지만 사실 아까 설명하던 것처럼 그 카피온라이트 그 스토리지 쪽에 카피온라이트 오브젝트 스토어를 쓰기 때문에 항상 이게 메모리에서 랜덤으로 라이트 한다고 해도 이게 스토리지에 쓸 때는 시퀀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이지만 시퀀셜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전 논문 오로라랑 비교한 건데요. 일단 오로라는 애초에 프로세스 그룹을 체크 포인트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memsnap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타겟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비교를 하면은 일단 오로라가 어플리케이션 리전인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체크포인팅 하는 경우고 리전인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특정 리전을 지금 memsnap이 하는 것처럼 어떤 리전을 설정해서 체크포인팅 하는 경우인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모든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체크포인팅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레이턴시가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리전의 경우에도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memsnap보다 큰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오로라는 섀도우 페이지, 그러니까 파피온라이트랑 그 섀도우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크레이트하고 콜렉 섀도우 오브젝트를 만들고 없애는 데 오버헤드가 되는 반면에 mem스의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너 폴트만 일으켜서 어느 페이지가 덜티가 됐는지를 기록하고 이제 체크포인트 할 때도 그걸 그냥 플러시 한 다음에 다시 그 비트만 복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라에 비해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마이크로 단위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SQLite에 적용시킨 내용인데 SQLite는 대략 비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DB인데 원래 SQLite는 지금 왼쪽인데요. SQLite에서 그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단 WA 그러니까 라이트 어웨이 로그를 쓰고요. 저 왼쪽 노란색 부분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플러시를 합니다. 스토리지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MB가 더치될 때마다 플러시 하게 그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mem스냅을 통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먼저 라이트 어웨이 로그를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DB 파일을 그 mem스냅 리전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 원래는 저 SQLite는 라이트 어웨이 로그 한번 쓸 때마다 F싱크를 계속 해야 했는데 이제 라이트 어웨이 로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도 4MB가 쓸 때마다 원래 내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mem셋 이전에 데이터 파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쓰고 그리고 어, 한번 트랜지션이 완료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라이트 어헤드 로그에 한번 오퍼레이션 끝날 때마다 F싱크를 내렸지만 여기서는 여기다가 쓰고 그리고 체크 포인트 함수를 수행을 하면은 여기서 더티된 그 페이지들만, 그러니까 내가 트랜지션에서 라이트한 페이지들만 이 mem스냅이 어딘지 트래킹을 해서 그거를 다 내려주게 됩니다. 이 내릴 때는 아까 또 설명했듯이 파피온라이트 오브젝트 스토어에서 시퀀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랜덤으로 메모리에 썼어도 이거를 시퀀셜 성능을 내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뒤에 있구나. 뒤에 네, 성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QLite는 WA 로그랑 체크포인트에 계속 F싱크를 하면서 IO를 발생시키지만 mem스냅은 그냥 그 체크포인트 함수만 요청을 해주면 그러면은 알아서 적은 오버헤드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락스DB 이벨리에이션인데요. 어, 아, 원래 락스DB는 그냥 라이터 웨이 로그 쓰고 F싱크하고 그리고 저 스킵리스트 플러시를 하면은 이제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mem스냅을 이용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킬까라고 하면은 일단 스킵리스트를 그 아까 말한 mem스냅 미전에 넣어서 컨시스턴트한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네, 락스리 풋 할 때마다 그 체크포인트 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이제 라이트 어헤드 로그가 필요 없는 거는 맞는데 그냥 스킵리스트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펄션 타면 되니까. 네, 여기까지 맞는데 그래서 LSM 트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건 스킵리스트 기만한 거라서 너가 말하는 그 스킨 리스트가 어디 스킨 리스트를 얘기하는 그 mem테이블 말하는 거.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구현을 했어요. 테이블 스킨 리스트는 네. 락스티비가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보같이 하고 있는 파트가 아닌데 우리는 테이블 스킨 리스트. 근데 mem테이블 말만으로는 펄시스턴트 하지는 않죠. 네. 네, 여기서 mem스냅을 사용하면은 mem테이블을 사용한다 테이블도 저 램스냅의 타겟으로 지금 삼았다는 얘기지. 네, 그 리전의 그 스크립트를 쉽겠다. 네네네.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원래 거랑 예, 그렇게 좋지 않으면 안 봐줄까? 네, 내가 저기서 많이 하는 거는 저 인캡슐레이션 시켜서 하는 거는 저거는 네. 인캡슐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오로라도 좀 같이 보였는데 원래 오로라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체크포인트 할 때마다 모든 스레드가 멈춰야 되고, 그리고 오버헤드가 좀 크다라는 게 있었고, 지금 이 락스집에서는 스레드 12개를 사용하니까, 이 12개가 라이트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다른 스레드를 멈추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기존 오로라보다 더 높은 성능을 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 이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램스냅은 기존보다 더 적은 오버헤드로 체크 포인팅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1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존의 그 것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